배터리는 결국은 기술 산업이고요. 기술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는 기술이 결정합니다.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 시장을 주도를 하겠죠. 현재의 어려운 모습은 기술 우위를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요. 그거를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뒤집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방향 바꾸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것들이 성과를 내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향을 조금 적절하지 못하게 잡았던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미 방향은 전환을 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연구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배터리 개발의 역사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가 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주행거리고요.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술은 삼원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틀린 판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회사들은 LFP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LFP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화학적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화학적 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자체 성능, 그 같은 배터리 팩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을 3원계 수준으로 높이자라는 기술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전기차 회사들한테 관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점유율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FP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그쪽으로 가는데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개발을 해서 조만간 양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IRA가 배터리 산업에 도움을 주는 건 결국 보조금입니다. 적절한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한테 세액공제를 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할 때 그 생산한 양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보통 뭐 AMPC라고 부르는 그런 보조금인데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부터 자기가 당선되면 그날로 이거 없애버리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야기를 보면 구매 보조금은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AMPC,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원래 계획은 2032년까지 주게 돼 있어요. 10년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애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 2032년을 처음에는 2031년까지로 줄인다고 했다가 지금 얘기 나온 건 2028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본회의로 올라갈 것 같은 단계인데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이건 수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하원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이 거부하면 법이 통과가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몇 석 많긴 합니다만 그중에 몇몇 의원들이 나는 이 법 개정하는 거 반대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 통과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줄어들긴 줄어들 것 같다는 거.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28년까지 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2027년쯤 해서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꿨더니 배터리 산업이 잘 안 크고 그 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진 지역이 사실은 공화당 우세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 의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구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리튬망간 리치 배터리는 결국은 삼원계에서 좀 파생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원계라고 하는 거는 원소 3개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3가지를 섞고 거기에 이제 뭐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그래서 사원계라고도 부르는 쪽으로 파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기본은 니켈입니다. 니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코발트를 일단 뺍니다.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공급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물질이어서 많은 회사들이 코발트는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LMR 같은 경우는 아예 코발트를 빼고 니켈도 좀 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망간으로 채우는 배터리입니다. 망간은 굉장히 싼 물질인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면 되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거는 이 배터리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방전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금방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금방 망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코발트 빠지고요, 니켈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삼원계보다 저렴해집니다. 즉 LFP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원가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원계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경험 등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LFP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LFP랑 똑같이 생긴 케미스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을 접근을 하겠다. 새로운 시도고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LFP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에 퍼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술 개발과 생산으로 증명을 해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꽤 오랫동안 좀 투자를 너무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냐,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이미 하나 만들고 있고요. 좀 더 주목할 만한 일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속 일을 해왔던 GM이 삼성 SDI하고 새로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고, 거기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즉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비중국계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경험까지 있다는 점이죠. 각형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CATL과 BYD가 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표준화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형 배터리를 중국 회사가 아닌 곳에서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GM도 그런 장점을 살려서 삼성 SDI랑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각형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게 요새 개발 트렌드 때문인데요. 원래는 배터리 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랑 조립을 해서 커다란 부품 형태의 배터리 팩을 만들고 이 팩을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면 그게 자동차로, 전기차로 조립이 되는 형태였는데, 요새 기술 개발 트렌드는 뭐냐면 배터리 셀을 가지고 자동차에다 바로 얹어버리는 셀 투 팩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자동차 회사들 주도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각형 배터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셀 투 팩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개발의 중심이 되면서 각형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성 SDI는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삼성 SDI는 꽤 오래전부터 조금 다른 용도긴 합니다만 전동 공구용이긴 한데 원통형 배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왔어요. 원통형 배터리는 각형 배터리와 동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폼팩터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원통형을 가지고 전기차 양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그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선 자동차 회사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배터리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는데 차세대 배터리는 기술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 기술을 자기네 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까지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크게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폴리머 방식이 있고 산화물 방식이 있고 황화물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쉬운 기술은 없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양산이 될 건지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황화물계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문제점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전고체 배터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인 것은 분명합니다. SK온이 하이니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니켈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LFP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나 각형 폼팩터 쪽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문제는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를 들라고 하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폴크스바겐이 있고 포드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그래도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포드하고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는 살짝 배터리 전기차 미국에서 특히 그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태 정도 유지하고 나중에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공식적으로 바꾼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믿었던 고객사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객사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이 회사는 아직도 파우치 배터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파우치도 하고 있고 원통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력은 파우치하고 원통형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이 주력이고 원통형이 두 번째쯤 됩니다. 파우치는 없습니다. 근데 SK온은 현재까지도 양산 제품 기준 파우치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파우치 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얇은 필름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는 건데 개발은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셀투팩이라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배터리를 셀을 그대로 얹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구조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폼팩터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좀 더 잘 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형 배터리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배터리 생산하는 기술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료 개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개발된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잘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될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잘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 부분은 제 생각엔 소재 기술인 것 같습니다. 소재 기술이 발전을 해야 배터리의 성능과 신뢰성 등등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기반이 되는 전구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구체의 경우는 중국 회사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에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 회사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그 회사들이 쓰는 전구체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성과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양극재 회사의 사업은 좀 안타깝게도 아주 옛날에 한국에 이제 봉제업이 발달했던 시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시의 첨단이었던 일본산 혹은 영국산 고급 직물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양복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거는 합성을 해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금속, 니켈이라든가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합성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무기물 합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와 여러 가지 하여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구체는 현재 한국의 회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을 해야 앞으로의 기술 우위를 차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배터리가 중국보다 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한 30년, 40년쯤 전으로 가보면 그때 한국은 메모리 산업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죠. 한국이 메모리 한다고 할 때 많은 당시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독일 회사들이 한국이 메모리를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비슷한 일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의 BOE, 지금 LCD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20여 년쯤 전에 우리도 LCD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한국에 있었던 많은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이 야, 중국이 LCD를 한다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사업 개발을 해나가면서 계획을 가지고 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사업을 끌고 나간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입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재 공급망 독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의 IRA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그 중국이 재료를 갑자기 안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는 필요한 거죠. 마치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갑자기 반도체 소재 몇 가지를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반도체 업계들은 야, 이 소재들 국산화해라 해서 결국은 국산화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IRA 규정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리튬이 있습니다. 니켈도 있고 한데 리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정이 좀 낮습니다. 리튬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 문제가 되죠. 그중에 수익성이 그래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리튬 공급원은 남미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부분에 그 굉장히 높은 안데스 산맥 지역에 있는 땅 속에 짠물이 있어요. 옛날에 바닷물이었는데 땅속 짠물이 되어 있는 염수라고 하죠. 리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염수를 뽑아서 해발 3,000m에서 그 염전처럼 말립니다. 그냥 물을 말려서 리튬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주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리튬을 포함한 광물이 있거든요. 그 광물을 캐서 이제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정제련을 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 염호가 많이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게 이게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남미나 호주 같은 비중국계 공급망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한국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굉장히 커다랗게 개발을 해서 지금 1단계 끝났고 2단계 투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 사례고요. 또 다른 중요한 재료는 니켈인데 니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광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정제련하는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장이나 광산은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태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면은 지분 참여라도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존재감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니켈은 리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일 큰 건 맞지만 인도네시아 아니어도 뭐 뉴칼레도니아라든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가 조금 오래된 광산이어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뭐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데도 조금 있고요. 여기 건 가져다 쓰기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러시아에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광산을 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건 현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립 산업이고요.
하고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동차 공장 부근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고용 유지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그 공급망들은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 옆에 반드시 부품 공장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공장을 부지를 만들고 그 같은 단지 안에 이제 공장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동차 산업이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품의 숫자가 줄어요. 예전에 그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는 부품의 숫자가 줄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공정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기차용 부품, 가장 큰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도 여기서 생산을 하라라고 각국 정부들이 자동차 혹은 배터리 회사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어야 생산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품질 문제 등등이 생겼을 때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사인 한국에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도 자동차 공장이 있고 전기차 생산을 하는 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 라인 만들어야 됩니다. 생산 라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사는 많은 경우 연구개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기술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개발을 해내고 그게 정말로 사용 가능한지, 그걸 양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검증을 하고 여기서 생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해외의 공장으로 전파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건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탈중국 공급망 그리고 현지화 두 가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기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산업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좋은 기술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술이라는 게 배터리 산업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가성비를 가지는 여러 가지 기술을 다 갖출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에 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은 굉장히 잘해요. 생산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생산은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갈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가성비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주는 것,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예전에 메모리에서 그랬듯이 혹은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산업에서 그랬듯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이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배터리는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성과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 잘 못하는 건 좀 더 열심히 잘 해보자 라고 같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